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교재를 전체 다 되돌아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물류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14주차, 15주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류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살펴 보는데요. 물류는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부분인데,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나면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소비자님 도매 물가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국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물류 합리화는 이제 다시 우리가 배우고 나니까 자재라든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효율적인 관리가 물류 합리화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됐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촉진 및 인구 편중 방지라고 하는데, 물류는 거리를 단축시키는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물류 시설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촉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물류는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도 물류 합리화가 효과가 있다 하는 내용의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개별 기업 관점에서는 물류에 어떤 역할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극복하는 물류 기능이 판매 촉진까지를 이룬다는 내용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송이라든가 물류 이 내용들이 판매 촉진에 엄청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전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미국에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도 배송비가 많지 않고 국내와 별 차이 없이 가져올 수 있는 물류 합리화가 그런 효과를 주는데, 소비자한테 그렇게 물류비를 절감시켜 줌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시간 공간적 간격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기업에는 매출의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물류 관리를 잘 하면 불필요한 재고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재고량 감축 효과도 개별 기업에게는 중요한 물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물류 비용의 절감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이윤이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또 물류의 역할이겠습니다. 또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물류는 이제 제3의 이윤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기술의 평준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고 원가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물류의 합리화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쟁 우위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류의 기본 목표가 있는데요. 물류에서 승패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요즘 기업들이 물류 합리화를 잘 추진한 기업들이 굉장히 앞서가고 또 매출이 증대되고 국내 기업이 국외에 미국 증권에 상장을 할 정도로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죠. 또한 기업은 물류비를 낮추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판매 경쟁에서 더 물류비를 낮추고 물류 서비스를 높임으로써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또 목표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류비와 물류 서비스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한쪽을 높이면 또 한쪽은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합리적인 서비스 수준과 비용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만족을 주면서 물류비는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물류 서비스는 잘하면서 물류비를 낮출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물류의 기본 계획을 세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와 소비자의 편익 그 사이에서 이윤 극대화를 찾는 게 개선된 물류 고객 서비스를 높여주고 비용과 수익은 더 낮춰가는 그런 효과 중에서 비용과 서비스 관계의 이윤 극대화를 이뤄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류 활동 구분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관리론을 처음 시작할 때 교수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물류는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있다.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있는데, 물적 유통을 우리가 물류라 하고 상적 유통을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통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유통활동이 물적 유통활동과 상적 유통활동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물적 활동 내용 중에서는 물류에서는 물자 유통활동이 있고 정보 유통활동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자 유통에는 수송 기초 시설 활동, 수송 보관, 화역, 포장, 유통 가공 활동까지 물자 유통 활동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보 유통 활동인데요. 통신 기초 시설 활동과 전달 활동 등 컴퓨터를 통한 앱이나 앱을 통한 이런 정보 유통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물적 유통 활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적 유통 활동은 우리가 보통 동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디스트리뷰션, 물적 유통 활동은 로직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적 유통 활동, 보통 우리가 유통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여기는 거래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조성 활동 중에서는 금융, 보험, 규격화, 표준화 등의 이런 활동들이 같이 겸해지면서 큰 유통 활동을 정리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유통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금융도 들어가고 보험 그리고 규격화, 표준화 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활동을 한 페이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이 물류 관리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보면 물자 유통 활동인데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오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물류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다 배워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수송이라는 단어는 뭐 사전적인 용어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물류의 기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류 기능의 대표적인 것들을 반복되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단어들을 이해하는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송은 물품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냥 수송한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굳이 단어를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산지와 수요지의 공간적 거리를 극복되게 하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산지에서 수요지까지 이동하는 장소의 효용 창출을 하는 것이 수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관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 단어 그대로 보관입니다. 물자를 창고 등의 보관 아니면 어떤 보관 시설의 보관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보관의 효용 창출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적 창출이겠죠. 어느 창고나 물류센터에 보관을 함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가져가고, 어느 부분은 빨리 이동을 시키고 보관을 짧은 시간에 하는 것도 이익이지만 어느 부분은 일부러 보관을 더 시간을 딜레이 시켜가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요. 결론은 시간 효용 창출이 보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역은 수송, 보관, 양단에 걸친 물품 취급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물자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송, 보관, 양단에 걸친 물품 취급, 그래서 보통 역이라든가 부두 아니면 항공시설 이쪽에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 하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장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 포장은 이 개별 상품의 포장도 있지만 물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포장 기능을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송이나 배송 그리고 보관, 하역 등에 있어서 그 제품의 가치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조라든가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포장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개별 상품, 소품 포장 의미보다는 여기에서는 물류 배송, 수배송, 보관, 하역을 위한 어떤 포장, 이 포장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상품 개별의 포장보다는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포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가 있는데 물류 합리화에서 정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등의 기능을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물류 해당 라인의 기관에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류로 전체 모든 것이 이동되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전산에 올려서 동시에 같이 물류 관련 기관들끼리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정보 활동인데 물류 합리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서 웹상으로 띄워놓으면 언제든지 모든 나라 국가에서도 동시에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작업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서류를 이동을 했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런 페이퍼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이 정보 기능,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가공 기능인데요. 이게 물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유통 가공이란 생산의 가공이 아니라 유통 가공인데 대형 부피가 엄청 큰 침대라든가 가구라든가 아니면 대형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부품을 반조립 상태로 왔다가 유통 가공 과정을 거쳐서 도착지에 도착한 다음에 소비지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서 재조립을 하거나 재포장을 하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통 가공에는 단순 가공, 재포장, 조립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가구나 대형 기계 같은 경우가 반제품으로 도착했다가 소비지에 도착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유통가공인데요. 자, 물류 기능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류 기능에는 수송이 있고 보관이 있고 하역이 있고 그리고 포장, 정보, 유통, 가공,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한번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남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기대해 봅니다. 물류의 기능이 뭔가 그랬더니 수송하고 보관하고 포장하고 정보하고 유통, 가공한다는 내용인데, 보통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물류는 배송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물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송 기능도 있지만 보관 기능도 있더라. 창고에 보관하거나 하거나 물류 보관 시설 아니면 물류센터 이런 곳에 보관하는 기능이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물류 기능 중에서는 하역 작업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송이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올리고 내리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하역이란 것이 있더라. 그 다음에 포장이 있는데 이 포장은 상품 하나하나 개별 상품의 포장이라기보다는 물류를 위한 포장, 수배송을 하기 위해서 또 보관을 하기 위해서 용이하도록 하역하는데 용이하도록 포장을 하는 것, 이것을 물류의 포장이라고 합니다. 일반 포장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인데 컴퓨터 전산화 시켜서 모든 정보를 웹상으로 올려서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한 번에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물류에 가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을 해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겠죠. 장거리에 완제품으로 가져왔을 때 가져오기 힘든 그런 제품들을 여기 가져와서 소비지로 가져와서 소비지에서 조립하거나 재포장하고 단순 가공을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류 기능에 유통 가공 기능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알게 됐습니다. 물류 활동 원칙에 3S1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물류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1L이 있습니다. 로우인데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함으로써 물류 서비스는 증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S 1L이라고 하는 1L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물류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류 활동 원칙에 7R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역, 포장, 보관, 수송, 정보, 유통, 가공 등 물류 하부 시스템의 내용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이 돼야 물류 서비스 제고에 중요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7R은 뭔가 했더니 적절한 상품, 적절한 품질, 적절한 양,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좋은 이미지, 적절한 가격. 이 일곱 가지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작업을 함으로써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정보 활동은 조달 시장부터 판매 시장까지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넘어가는데, 조달 시장에서 자재가 오면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그래서 판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조달에서 판매 시장까지를 물류 범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재를 가져오는 것, 자재를 공장으로 가져오는 것을 조달 물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산에 필요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산 물류, 생산됐던 것을 판매해서 판매 시장까지 가는 것, 이것을 판매 물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달부터 판매 시장까지 가는 것은 비즈니스 활동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물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조달부터 판매 시장까지 가는 비즈니스 로지스틱스, 비즈니스 물류다, 경제 물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조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생산부터 판매 시장까지가 아니라 자재가 들어오는 조달 시장부터 판매 시장까지로 이렇게 물류 범위를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류의 영역을 봤더니요, 원료 공급자, 그 다음에 원부자재 공급자, 그러니까 제조업체에 오기 전까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체 오기 이전까지 원료를 공급하고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여기 내용을 조달 물류라고 합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공급자들의 원부자재가 필요하겠죠. 이것들을 조달하는 것, 이걸 조달 물류라고 하고요. 제조업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 물류, 그리고 완성 제품을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이 내용을 우리는 판매 물류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물류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됐던 내용이 혹시 반품이 되거나 폐기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회송 재활용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역물류라고 하는 리버스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역물류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조달 물류 물류 영역을 보면 조달 물류, 생산 물류, 산해 물류, 판매 물류, 회수 물류, 그리고 반품 물류, 폐기 물류,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봐보시죠. 여기에서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합니다. 물류 영역은 원료 공급자, 원부자재 공급자, 제조업체, 완성품 재고, 유통업체, 최종 소비자,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나중에 역물류라는 게 있었죠. 거꾸로 반품되거나 폐기되거나 아니면 재활용 내용들이 다시 거꾸로 가는 역물류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를 이 뒤에서 하나씩을 지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조달 물류라고 하는 것은 물자, 생산을 위한 물자를 가져와서 보관창고 입고되고 관리해서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이 내용을 조달 물류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조달 물류라고 하죠. 재료 기자재가 들어와서 생산에 투입되기 직전까지를 우리가 보통 조달 물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물류는 물자가 생산 공정에서 투입돼서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생산물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내물류는 생산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출하 시부터 시작해서 판매, 보관 창고에 이르기까지 물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산된 제품이 출하 시부터 판매 보관 창고에 이르기까지를 사내물류라고 우리는 구분하고요. 판매물류는 완제품이 판매돼서 출고되고 그리고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를 우리는 판매물류라 합니다. 그런데 회수물류라는 게 있습니다. 물류 과정에서 보통 사용했던 팔레트라든가 컨테이너 등과 같은 이런 빈 물류 용기를 회수하는 것, 다시 영물류의 내용이 되겠죠. 한번 담아갖고 갔던 것을 비우고 다시 가져오는 것, 이게 회수물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내용들이 여기서 끝나는데 반품이 이루어졌을 때 상품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거래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반품이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시 되돌아오겠죠. 보통 반품 물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파손이라든가 잘못된 상품에 대해서 폐기하는 폐기 물류까지 물류 영역은 우리가 거기까지를 넓은 의미에서 물류의 영역으로 봐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물류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물류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기능 그리고 물류 영역까지를 14-1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